소프트뱅크요. 이 회사는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 기업입니다. 근데 소프트뱅크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쿠팡 아시죠? 로켓 배송. 여기 소프트뱅크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사실상 쿠팡도 일본 자본 기업입니다. 근데 손정희면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돈 아니냐고요? 그냥 한국계일 뿐이지 사실상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정이 매우 어려우시답니다. 쿠팡도 전부터 말 참 많았잖아요. 매년 매출도 계속 오르긴 하는데 엄청난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투자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망하나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여기 손정희라는 사람은 투자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쿠팡뿐만 아니라 엄청난 악재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지금 소프트뱅크가 무너져가고 있답니다. 어이구, 내가 손정희 이 사람 저번에 비트코인 투자로 1,400억 날릴 때부터 알아봤어요. 투자의 귀재는 무슨. 전에는 투자 잘했는데 요즘 와서 그런 걸 보니까 방사능이 확실히 무섭긴 한가 봐요. 이름도 그래. 소프트뱅크가 뭐야. 하드뱅크로 짓든가. 그렇게 부드러우니까 다 무너져버리지. 지금부터 소프트뱅크는 어떤 회사고 여기가 왜 무너져가고 무너지면 일본 경제에 어떤 타격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소프트뱅크는 일본 대기업 중에서 최대 IT 회사 겸 세계적인 투자 회사입니다. NTT와 KDDI와 함께 일본 3대 통신사로 일본 국내에선 유명하지만 해외에서는 IT 기업 겸 투자 회사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제일교포 4세 손정희 씨가 창립자 겸 회장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모바일, 야후재팬, 브라이트스타 등 여러 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110조 원의 비전 펀드라는 기업 투자 펀드를 사우디 국부 펀드, 애플, 퀄컴 등의 합동 투자를 받아 운용하며 우버, 엔비디아, 알리바바, 사이버리즌, 위워크 등 세계 유망 기업에 투자 중입니다. 한국에는 쿠팡에 2015년 1조 원에 이어 2018년 2조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습니다. 근데 이 투자한 회사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데 굵직한 것들만 팩트로 털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 투자펀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투자 운용 방식 우려가 대두되며 1,080억 달러 규모의 2차 펀드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비전펀드는 미래 트렌드를 주도할 신성장 기업이 승자 기업이 될 때까지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한마디로 적자가 나도 계속 투자하겠다는 방식입니다. 공유경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배달 및 예약 플랫폼 등이 좋아하는 투자 분야입니다. 2017년 1차로 970억 달러가 조성됐고 올 7월 1080억 달러 규모의 2차 펀드 조성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소프트뱅크 자금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 애플 등 글로벌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전펀드는 한국의 오픈마켓 쿠팡에도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나머지 너무 비싼 값에 거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우려의 골자입니다. 소프트뱅크는 2016년 영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ARM 홀딩스를 32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이 회사 매출 16억 달러의 20배였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싶으면 시세보다 더 주고 무조건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ARM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 원청 기술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든 애플 폰이든 프로세서 칩 기술 사용료를 받는 로열티 수익과 사물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가 주 수입원입니다. 소프트뱅크는 ARM 인수 후 지분 25%를 비전펀드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인수 이후 회사는 성장성을 그다지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출이 겨우 18억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력 경제 언론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ARM 소프트웨어 매출이 1억 9,100만 달러에 그쳐 2025년 목표인 20억 달러와는 거리가 먼 현실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손 회장은 사물 인터넷 시장이 오는 2025년까지 11조 달러 규모로 커지고 ARM 기술이 그 대부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업계 전문가와 애널리스트들은 사물 인터넷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손정희 회장의 심리를 쉽게 설명드리면 2008년에는 2020년이 오면 군에서 이런 장비를 하고 다녔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장비 구경해보신 적 있나요? 한마디로 손정희 회장의 계획은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비전펀드의 오판을 시사하는 투자는 또 있습니다. 비전펀드는 2017년 5월 고성능 그래픽 카드 업체 엔디비아 지분 5%를 40억 달러 규모에 샀다가 올 1월 말 비슷한 규모의 별 재미를 못 본 채 팔았습니다. 당시 암호화폐 채굴 열풍이 부는 가운데 사물 인터넷이 번성하며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투자를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산 지 2년도 못 돼 엔비디아의 실적이 악화되고
되고 암호화폐 열풍이 가라앉자 급하게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비전펀드에 투자를 받은 뒤 상장한 6개사 가운데 현재 기업 공개 때보다 주가가 오른 곳은 의료기기 회사 가던트 헬스와 바이오 기업 지노믹스 등 2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곳의 사무용 메신저 슬랙은 IPO 때와 비교해 36%, 승차 공유 우버는 25%나 주가가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5월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비전펀드는 설립 후 연간 29%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비전펀드가 투자한 회사들 가운데 상장사가 극히 적어 기업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지분 29%를 보유한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의 기업 공개가 오는 23일에서 연말로 미뤄진 것도 이 같은 기업 가치의 적정성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비전펀드가 올 초 위워크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을 당시엔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계에선 150억 달러 안팎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개국 111개 도시에 진출해 있는 위워크는 지난해 매출 18억 달러, 손실 1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비전펀드가 2017년 출범한 이래로 우버, 슬랙, 바이트댄스 등 80개 기업에 투자했다며 기술 가치가 오르는 한 비전펀드는 최대 수혜자가 되겠지만 그 추세가 역전되면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는 가장 큰 패배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니혼기 이자이 신문도 4일자 소프트뱅크 그룹의 자력과 사각이란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의 기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비전펀드가 전 세계 벤처캐피탈 운용자산 총 830억 달러, 약 30%에 이르는 자금을 운용하면서 그동안엔 상장기업이 아니면 투자받을 수 없었던 큰 돈을 비상장 기업에 공급해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수익도 챙기고 있지만 규모가 큰 만큼 사각지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비전펀드는 조만간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며 내년 소프트뱅크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프트뱅크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한 쿠팡은 온라인 유통시장 절대 강자로 떠올랐지만 내외부적으로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리테일 분석업체 YG앱이 2019년 상반기 주요 온라인 쇼핑몰 거래대금을 추정한 결과 쿠팡 상반기 거래액은 7조 8,4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 8천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지난해 적자만 1조가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라는 말입니다. 1년에 1조 넘게 적자 보는 기업의 느낌은 어떨까요? 진짜 일하기 싫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쿠팡 매출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쿠팡의 대주주격인 일본 소프트뱅크는 쿠팡 올해 매출을 약 6조 2,40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쿠팡의 올해 1분기 매출 1조 5,600억 원을 연간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연매출 6조 원이면 국내 2, 3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와도 맞먹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올 기준으로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심에는 쿠팡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쿠팡은 명실상부 국내 온라인 쇼핑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하지만 커진 규모와 반비례해 쿠팡을 바라보는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지는 중입니다. 경쟁사뿐 아니라 공급업체와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쿠팡은 공정위 고발 대상 단골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갑질이 심하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들은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무리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결과적으로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직접적인 경쟁사인 위메프는 자사가 최저가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쿠팡이 납품업체를 압박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역시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고 합니다. 유통업계에서 협력업체와 분쟁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대기업이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며 유통기업을 신고하는 일은 드뭅니다. 근데 쿠팡은 대기업에게도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쿠팡 입점업체인 LG 생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의 이유로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국산 시계업체들이 쿠팡이 유명한 시계 브랜드 모조품을 유통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쿠팡에 큰 난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1조 원대 적자 쿠팡의 재무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 금강원에서 유상증자 등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 보안 리스크가 높아지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것입니다. 금강원은 쿠팡이 지난 3월 계획한 유상증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기자본과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경영 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2017년 6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비전펀드로부터 2조 원이 넘는 돈을 단계적으로 수혈받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손정희 회장은 조 단위의 손해를 보면서도 미래 유망 사업에 너무 손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유력 경제지에서도 소프트뱅크의 미래에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전에 페페TV에서도 소니의 몰락이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리면서 기업이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프트뱅크는 혁신만 하다 보니 망해가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회장님께서 페페TV 보고 너무 자극받으셨나 봅니다. 아니 밥만 먹고 계속 혁신만 하면 어떡해요. 기업이면 수익 추구가 우선시 돼야지. 에휴 잘 좀 해보세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잘했으면 저도 대기업 하고 있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럼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근데 돈이 이렇게 몇 조씩 있는데 왜 투자를 할까요? 나 같으면 그냥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대체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쿠팡 지분을 자사가 주도하는 벤처 펀드 비전 펀드에 7억 달러에 넘겼다. 쿠팡은 그 사이 매년 대규모 적자를 낸 끝에 자본 잠식에 빠졌다. 작년 한 해에만 1조 97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최초 쿠팡의 기업 가치를 50억 달러로 평가했던 소프트뱅크는 이를 35억 달러로 낮췄다. 하지만 이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비전 펀드가 작년 11월 쿠팡에 2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더욱 의외인 것은 쿠팡의 기업 가치를 종전 35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높인 것이다. 이는 한국 증시의 삼성화재, LG전자, 한화금융의 시가총액에 맞먹는 액수다. 몇 알, 새 기업 가치가 3배 정도 껑충 뛴 셈이다. 덕분에 비전 펀드의 장부상 이익은 11억 달러나 늘었다. 외신들이 전한 투자의 전말이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투자 기법에 대해 비전 펀드는 당장의 수익 창출 역량보다 글로벌 1위로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해왔다. 실제로 비전 펀드가 투자한 기업은 쿠팡 외에도 대부분이 설립 이후 수익을 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비전 펀드의 이런 투자 철학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비전 펀드가 최근 상장시킨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폭락하며 상장을 통한 이익 실현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2에서 3년간 자사가 투자한 비상장 기업의 평가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장부상으론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렸던 비전 펀드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소프트뱅크와 비전 펀드의 안방인 일본이다. 전 세계 벤처 캐피털 운영 자산 가운데 혼자서 26%를 주무를 정도로 절대적 위상을 자랑하며 세계 테크 혁신의 상징으로 꼽혔던 비전 펀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이달 소프트뱅크 그룹의 힘과 사각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기술 혁신과 금융 완화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현재 상황은 2000년 IT 거품 때와 유사하다며 당시엔 성장 IT 주식에 돈이 몰렸다면 지금은 비상장 주식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선두에 비전 펀드가 있다며 비전 펀드발 테크버블 붕괴를 우려한 것이다. 세계 IT 업계를 뒤흔드는 비전 펀드의 파워에 환호와 지지를 보내던 일본 최고의 경제 신문이 가장 먼저 경고음을 낸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19일 비전 펀드가 흔들리면 소프트뱅크가 그 위험을 떠안을 것이라고 이대열에 가세했다. 비전 펀드 성적표는 서류상으론 월등하다. 2017년 1호 펀드를 시작한 이후 714억 달러를 투자해 이익만 200억 달러에 달한다. 니케이는 비전 펀드에 투자를 받은 유니콘 35사를 조사한 결과 평가 금액은 투자 때와 비교해 약 2.9배 올랐다며 1호 펀드의 연간 이익률은 45%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음식 배달 스타트업인 도어대시가 전형적이다. 2018년 3월부터 1년 새 비전 펀드에서 3차례 투자를 연달아 받은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19배나 커졌다. 비전 펀드가 투자 때마다 이 회사 가치를 높였고 그때마다 자신의 앞선 투자금은 서류상 엄청난 이익을 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는 숫자일 뿐 실현된 이익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키운 투자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했더니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FT는 상장한 비전 펀드 투자 기업 6곳 가운데 4기업의 주가가 기업 공개 때 가격을 밑돈다며 오거나 슬랙은 무려 25%, 36%나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정작 이익을 실현해야 할 단계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처한 것이다. 건물을 통째로 빌린 뒤 사무실을 재임대하는 스타트업인 위워크는 결국 상장이 무산될 위기다.
비전 펀드는 올 1월 이 기업의 가치를 470억 달러로 평가하고 20억 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막상 상장을 앞두고 증권가의 가치 평가를 받아보니 15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달 23일로 예정됐던 상장은 연말로 연기됐다. 비전 펀드가 투자 기업의 가치를 뻥튀기 해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위험한 페달 밟기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미국 우버나 위워크는 물론이고 중국의 디디추싱, 동남아의 그랩 등도 모두 조단위 적자를 내고 있다. 이 기업들이 언제 흑자 전환할 수 있을지 명확한 예측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의 창립자 손정희 회장은 제일동포 3세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사업가입니다. 최근 소프트뱅크 관련 기사가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 게재되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이달 소프트뱅크 그룹의 힘과 사각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게재했고, 핵심 내용은 기술 혁신과 금융 완화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현재 상황은 2000년 IT 버블 때와 유사하다며, 당시에는 상장 IT 주식에 돈이 몰렸지만 지금은 비상장 주식에 돈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투자 중심에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비전 펀드가 있고, 비전 펀드발 테크 버블 붕괴가 우려된다고 게재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 내용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세계 벤처 캐피털 운영자산 8,030억 달러 중 26%인 2,080억 달러, 한화 약 248조 원이 소프트뱅크 그룹을 통한 비전 펀드로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한 기업은 알리바바, 우버, 쿠팡, 위워크, 슬랙 등 요즘 핫한 기업뿐만 아니라 AI, IT 기반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 가치를 책정하여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업 가치가 줄어들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탄력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면 투자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현재 상장한 비전펀드 투자기업 6곳 가운데 4개 기업의 주가가 기업 붕괴 때 가격을 밑돌고 있고, 우버와 슬랙은 무려 25%, 36%나 폭락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공룡인 쿠팡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2조 원을 투자하였지만 2년 동안 손실액이 1조 7천억 원을 넘고 19년도 손실은 1조 5천억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업계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유 오피스로 주목받은 위워크는 최근 상장 전 CEO 애덤 뉴먼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면서 470억 달러에 달했던 기업 가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16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악재에 악재가 거듭되며 소프트뱅크는 사면 초가에 놓인 것이죠. 최근 일본의 수출 최대 기업은 자동차 판매 회사인 토요타가 전체 수출의 10%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듯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일본은 투자할 기업이 없다며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일본에 직설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던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까지 난처한 상황이 물리자 일본의 경제 또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일본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에 투자할 곳은 없지만 그래도 미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외 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던 것인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던 비전 펀드가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 현실화된다면 일본 부자 1위의 손정희 회장만 무너지는 것이 아닌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나 다름없고, 또 더 이상 일본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내부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 내 사정으로 보입니다. 소프트뱅크가 국내 기업에도 여러 분야에 투자한 만큼 이것을 가십거리로만 볼 것이 아니고 향후 소프트뱅크의 실적을 잘 확인하면서 비전 펀드 하락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 대기업 순위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성장이 둔화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 올인한 토요타가 일본의 1위 기업인데다가 일본 내수 시장에서만 먹고 살고 있는 통신사 NTT 도코모와 KDDI, 그리고 유니클로 브랜드를 보유한 패스트 리테일링 등의 일본 대기업들은 딱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아서 매력을 느끼기가 참 어렵죠. 월가의 전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미국의 짐 로저스는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다며 일본 은행이 돈을 생각 없이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는 것과 일본의 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돈을 마구 찍어낸 결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53%로 미국의 2배, 한국의 6배가 넘는 이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버렸죠.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암울한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소프트뱅크였습니다. 일본 대기업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에 엄청난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제일 한국인 3세 손정희가 회장인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의 핵심 사업은 6가지인데요. 이 중에 실제로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사업은 4개죠. 일본과 미국에서 이동통신 사업, 야후재팬, 그리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이렇게 4가지인데요. 참고로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4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T-모바일 중에서 5,4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스프린트를 인수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소프트뱅크의 1년 총 매출액은 100조 원, 여기서 비용을 제외하면 14조 원이 남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바로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와 델타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비전펀드에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규모가 34조 원, 델타펀드의 규모는 7조 원으로 비전펀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흔들리면서 소프트뱅크 전체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투자한 주요 기업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 동남아의 우버라 불리는 그랩택시, 틱톡을 개발한 중국의 바이트댄스,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 영국 반도체 회사 ARM, 그리고 한국의 쿠팡 등이 있는데요. 먼저 쿠팡을 예로 어떻게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흔들리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쿠팡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메프, 티모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 커버렸죠. 2014년 3,500억 원도 안 됐던 쿠팡의 매출액은 지난해 4조 4,22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비결이라고 한다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3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투자해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많이 투자받아서 물류센터도 많이 짓고 당일 배송이 가능한 로켓 배송 품목도 늘리니까 당연히 이용자도 빠르게 늘어나서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보시면 실제로는 적자 폭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죠.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거의 3조 원에 달합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쿠팡에 투자한 금액을 전부 다 날린 셈이죠. 문제는 쿠팡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되어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은 쿠팡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쿠팡의 주식을 사고 팔아야 객관적인 쿠팡의 기업 가치가 매겨질 텐데 일반인들이 쉽게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 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회사를 정확한 가치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쿠팡에 처음 투자했을 당시에 쿠팡의 가치를 6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마다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자 6조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기업 가치를 하향 조정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해 쿠팡은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쿠팡의 기업 가치가 이제는 10조 8천억 원으로 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드리면 쿠팡이 삼성화재, LG전자, 하나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무리 쿠팡이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게요. 다른 곳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5조 원 넘게 투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의 기업 가치를 소프트뱅크가 셀프로 56조 원이라고 하였는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권가는 위워크의 가치를 18조 원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에 충격을 받았는지 상장이 계속 지연되고 있네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한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버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4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우버 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가 있죠. 처음에는 우버의 기업 가치를 92조 원으로 평가하였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고 나니까 현재 26% 폭락한 69조 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우버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까지 매출액과 순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대박 날 것 같았죠. 그런데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만에 6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 400명의 글로벌 우버 직원이 해고되었는데요. IT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최근 435명의 우버 직원들이 추가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5명 중에서는 170명이 제품팀 직원들이었고 나머지 265명이 기술팀인 것으로 전해져서 더욱더 충격적이었죠. 자, 이제 토요타 NTT에 이어서 일본 대기업 서열 3위인 일본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 소프트뱅크가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지 느껴지시나요? 소프트뱅크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통해서 우버의 최대 주주가 되었을 때까지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손정희 회장의 과감한 추진력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죠. 그러나 소프트뱅크가 비전펀드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의 자금력만 믿고 적자를 기록하는 너무 많은 기업들에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가장 공들이고 있는 우버는 올해 2분기에만 6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였고,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위워크도 지난해 2조 원의 적자, 올해도 이미 1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한국의 쿠팡도 1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죠. 이외에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투자한 수많은 기업들이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전 세계 언론사들도 심상치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보유한 우버의 가치가 25%나 급락했고, 다른 상장 기업들도 기업을 공개했을 당시보다 가치가 낮아졌다고 지적했고, 세계 1위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는 최근 우버의 주식 가격이 폭락한 것과 위워크의 실제 가치가 자체 평가한 것보다 한참 밑돌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소프트뱅크가 지난 6월 종료된 마지막 보고 기간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가치를 822억 달러로 표시했다 면서 이번에 최근 실적까지 반영하여 가치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받은 투자 원금이 1000억 달러인데 이미 178억 달러를 손해보았고, 손실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죠. 일본의 니혼 게이자 신문은 2000년에 있었던 IT 거품까지 거론하면서 당시엔 IT 주식에 돈이 몰렸다면 지금은 비상장 주식이 대상이라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이 버블의 선두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전펀드에 가장 많이 투자한 사우디가 손정희 회장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유 오피스 전문 업체인 위워크를 차세대 알리바바라 부르며 19조 원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가 평가하기에는 말이 테크 기업이지 따지고 보면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에는 19조 원이 아닌 2조 4천억 원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